그렇게 된 거니까 아마 뭐 일반고 기준으로는 등급 커트라인이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23년 동해고 보도록 할게요. 12번부터 보면 되겠죠. 앞으로 있던 것 같은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에 서로 다른 두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고요. 알파 베타는 b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근데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b는 0 이라고 했을 때 이거의 두근은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로 써.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a고요. 둘을 곱한 게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2b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안녕. 자, 이 둘을 연립하는 건 간단할 거로 보여요. 왜냐면 얘랑 얘를 연립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a니까 a는 2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이제 끝났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알파 베타, 이 알파 베타 b잖아, 그치? b 마이너스 2 더하기 1은 2b가 돼서 b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죠. 생각보다 금방 나오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에 두근이 알파 베타고요. 됐다?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만 씁시다. 원하는 게 그거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입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당연히 뭘 유도하는 거예요? 뭘 의도하는 거예요? 고생공식 변형을 유도하는 거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14라는 것으로 답을 내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근과계수 관계 써주면서 연립만 해주면 됩니다. 미안해요. 자, 동해고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좀 자주 나오는 편인데, 그러니까 네, 그냥 곧잘 나오는 편인데 처음 볼 때 항상 못하는 것 같아요. 마플에는 마찬가지로 있고요. 표준형으로 바꾸면 x-a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1이죠.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얘의 최소라고 하면 얘가 최소죠. 그래서 그냥 그 fa가 얘라는 거예요. 이거의 최소라고 했으니까 그냥 최소가 되는 이게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식을 그냥 써주면 됩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서 a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가 있을 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묻는데 범위를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그래프 그려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4분의 5에 대해 구한 거고요. 그러면은 2분의 3 그러니까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중에서 최소값은 여기가 되겠고요. 최대값은 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4분의 5가 되겠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둘을 빼달라고 했으니까 4분의 25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문자로 쓰여 있는 걸 문자로 씀에 이상함을 느끼면 안 돼요. 자연스럽다고 느껴야 됩니다. 그냥 문자로 써지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16번
xy가 2고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2루트 5예요. 얘네 둘로는 x 플러스 y를 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필요해요. x 플러스 y를 구하려고. 그래서 얘의 제곱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제곱에다가 4x제곱 y제곱을 더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20 더하기 8이 되는 거죠.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제곱하면 4, 여기 16이죠. 네, 그래서 36에다 루트를 취한 6이 되고요. 내가 구하고 싶은 x 더하기 y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이므로 6 더하기 4, 10. 최종적으로 x 더하기 y는 루트 10 이렇게 구해줘야죠. 정확하게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x 더하기 y랑 관련된 건 제곱 더하기 제곱이지 얘랑 관련돼 있잖아요. 얘랑 관련지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이걸 뭐라고 인식해요? 눈 떠! 등합시다. x-y 곱하기 x 플러스 이건 합차공식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를 알아야 얘를 구할까 말까인데 둘 다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합차공식으로 이해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얘를 얘랑 관련 지어서 계산을 해주는 게 그게 좀 더 좋아요. 그게 좀 더 좋습니다. 야, 나한테 물어라, 나한테. 뭐가 문제야? 12번? 네, 고마워요. 내가 이항하는 과정 중에 잘못했죠. 여기에서 얘 이렇게 이항하고 이렇게 이항하면 a가 마이너스 2죠. 그럼 이게 아예 다 달라지겠죠. 하필 답이 있었네. 질 수도 없어요. a가 마이너스 2면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가 돼서, 그쵸? 여기가 2가 되고요. b가 3이 됩니다. 이것도 잘못됐죠. 그럼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알파 베타는 3이 돼요. 그럼 여기가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 곱하기 2라서 마이너스 10이 답이겠네요. 네, 틀렸습니다. 아예 다 틀렸어요. 이거는 미안합니다. 또 답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 버렸네요. 자, 동해고 17번 보도록 해볼게요. 뭐 아직 정리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정리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17번) 최대값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어떤 범위가 제시되지 않고 최대값은 이라고 한다면 이건 어차피 2차 함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2차 함수식으로 나타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접근해야지 그냥 잘 안 보인다고 멈추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안 돼요. 왜냐면 시험 시간 내에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멈추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한두 문제 넘기다가 멘탈 깨지면 그냥 다 틀립니다. 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실수는 나올 수 있고 그걸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게 핵심인데 그걸 고치려면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지금 본인 스스로를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본인의 풀이를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본인이 생각을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것만 하면 돼요, 사실. 그걸 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이게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알았죠? 내가 말하니까 약간 신뢰성이 없을 수 있는데
흔히 말해서 우리가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들 보면은 사실상 아무나 돼서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기를 계속 성찰하고 반성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인들이 이제 많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들한테서 어떤 우리가 지적인 엄청 IQ가 높은 모습을 그렇게 관찰할 수 있진 않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누구에게든 누구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유무랑은 상관없이 그 성찰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사실 우리가 보통 기독교보다는 불교 쪽에서 그런 자아성찰하는 계열이 수행이 좀 많긴 한데, 어쨌든 누구든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계속 관찰해야 돼요. 자, 얘가 X축에 접한다라고 했습니다. X축에 접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완전 제곱식, 판별식은 0, 이런 것들이 이제 풀이라는 거죠. 근데 이 0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거의 근이 1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얘입니다. 접하면 완전 제곱식이죠. 접하는 접점, 교점은 근이죠. 그래서 x-1의 제곱이고요. b는 -2a고요. c는 a가 됩니다. 그래프를 좀 생각해달라고 매번 말하고 있어요. 1-a 더하기 bc라는 값은 1-a 마이너스 2a 제곱을 이야기하고,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달래.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의 최대값 어떻게 구해요? 표시용을 바꿔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 플러스 8분의 9, 최대값은 8분의 9가 되겠네요. 맞나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2분의 1, 4분의 1. 네, 맞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판별식 쓰고 해서 문제를 맞을 수도 있는데 좋진 않다는 거죠. 여기서 판별식 쓰는 게 그렇게 막 엄청 좋지는 않아요. 알았죠? 이렇게 보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알았나요? 8분의 7이야 또? 아니에요. 8분의 9가 맞습니다. 이건 내가 맞아요. 뭐 좀 잘못 쓰여 있었나 봐요. 답이 잘못됐나 봐요. 8분의 9입니다. 너 나한테 8분의 9라서 8분의 7이냐고 물어본 거니? 네. 그래? 난 풀이 방법만 봤었어. 8분의 9예요. 뭐 그리고 풀이 과정은 붙이시고요. 알았죠? 뻘짓 하지 마시고요. 야, 두 줄 만에 풀리는 걸. 내가 방금 뭐라 했어? 어쨌든 풀었잖아요.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랬지. 아니, 어떻게든 빨리 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쨌든 풀었잖아요 하면은 그거 시험 시간 내에 성공했으면 오케이. 근데 우리가 연습할 때는 조금 더 수정해 가면서 하자는 거지. 그쵸? (18번) 원래 동의어가 뒤에 확 어려운 계열의 문제들이 있긴 한데, 말했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어에서는 1등급은 3개가 아닌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3개입니다. 자, 얘가 그래프를 그렸더니 알파, 0과 베타, 0 이렇게 그려진대요. 근데 알파와 베타가 2보다 크대요. 그쵸? 근데 여기 축이 뭐니? 4죠. 맞아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근에 대해서 했나? 근에 대한 조건이 했던 것 같긴 한데, 범위로 제시되면 또는 근의 위치가 이제 제시되면, 이거는 그래프 그려서 한판축 쓰는 문제입니다. 한판축. 근데 이거 한판축을 쓰는 문제는 사실 많진 않고요. 이거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했냐?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함수값 위주로만 생각해주면 돼요. 함수값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에 주어져 있는 함수값들이, 그러니까 x에 대한 숫자들이 있어요.
그때의 함수값의 부호를 따져주면 됩니다. 함수값의 부호. 즉 x가 2일 때의 부호와 x가 4일 때의 부호를 판단해주면 돼요. x에다가 2 대입하면 0보다 커 보이죠? 맞아요. x에 4 대입하면 0보다 작아 보이죠? 그쵸? 그것만 하면 됩니다. 2 대입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2 더하기 2k가 0보다 크다. 4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6 더하기 2k가 0보다 작다. 그래서 k는 8과 6 사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만족하는 정수 7밖에 없죠. 사실 여러분이 진짜 문제를 맞고 싶잖아. 그럼 이 풀이를 모르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정수니까 대입할 수 있죠. 대입했을 때 K에다가 5, 6, 7, 8, 9 대입했을 때 두 근이 다 2보다 큰 것만 찾으면 돼요. 됐어요. 문제를 답을 내려면 그렇게라도 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라도 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문제를 푼다는 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푸는 방법이 너무 복잡하다고 느낄 때, 자기가 잘 아예 모를 때 어떻게든 꾸역꾸역 대입해서 푸는 거. 그게 이제 그거는 시험 중에 하는 게 맞죠. 쉽진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만 뭐 못하는 걸 옹호하고 싶지 않습니다. 해야 돼요. 자, 숫자가 좀 낯선 게 나왔죠.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7i. 뭐 지5제곱, 4제곱, 3제곱, 2제곱, 1제곱 나오는 거라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입을 하라고 말을 해와긴 했어요. 근데 나는 얘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라고 말을 했어. 맞죠? 어떻게 푸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이거에 대한 사례를 들었던 것도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풀었다. 뭐였죠? 맞아요. 맞습니다. 아주 잘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게 근의 공식을 구하는 과정 중에 튀어나오는 내용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의 근을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2라고 써서 x 마이너스 1은 뿔마 루트 2, 그래서 x는 1 뿔마 루트 2 이렇게 쓰는 게 우리가 근의 공식이 근의 공식을 안 배웠을 때 근을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거죠. 이거 다음에 근의 공식을 배우면서 이거 굳이 안 해도 돼 라고 말했지만 이거의 역과정을 찾아가는 겁니다. 역과정. 그래서 이제 중학교 거에서 나왔던 건 이거였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거를 구하는데 뭐 x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했어요? 그냥 대입했지. 그렇게 대입하는 습관이 이 문제를 못 풀게 만든다고. 원래 이 문제의 의도는 뭐예요? 얘를 넘긴 다음에 제곱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2야. 이렇게 하자는 문제입니다. 원래 이렇게 하자고 했었죠. 이게 원래 이 문제가 중학교 센이든 어떤 문제집이든 나오면 다 이렇게 해설지에 풀려 있어요. 근데 대입해 왔죠, 여러분들은. 그럼 이런 문제 5제곱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더라도 되게 오래 걸리게 되겠죠. 자, 형태는 바꿔야 돼요. 2g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루트 7i 제곱을 하면 4g제곱 마이너스 4g 더하기 1이 마이너스 7이라서 넘기면 g제곱 마이너스 g 플러스 2가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g 5제곱 마이너스 g 4제곱 플러스 4g제곱 마이너스 2 4g 세제곱 마이너스 2g제곱 플러스 6g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물론 어렵긴 한데 이거를 g 세제곱으로 묶으면 이거랑 더하기 2g로 묶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사실 뭐 이 풀이가 좀 어렵다면 원래 나는 이렇게 하는 걸 추천하는데 이거가 되게 오래 걸리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얘를 그냥 g 제곱 마이너스 g 마이 플러스 2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그럼 뭐 몫이 처음에 g 세제곱해서 빼면 2g 제곱 마이너스 2g 세제곱 마이너스 2g 제곱 더하기 6g라서 g 해주면 2g 해주면 2g 세제곱 마이너스 2g 제곱 더하기 4g라서 2g 빼기 1만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를 식을 나누기를 하든 g제곱 마이너스 g 더하기 2로 묶든 결국은 2g 마이너스 1만 나옵니다. 그럼 끝났죠.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대입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풀이가 정돈된 느낌이 확 다르죠. 계속 말해요. 우리가 왜 문제를 깔끔하게 풀어야 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어차피 답을 정확하게 낸다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틀렸다라고 인식한 순간 되돌아가려면 대입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대입을 할 때 웬만하면 자연수정수라는 멘트가 있어서 우리가 대입을 하기 용이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대입하면은 사실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풀이 다시 한번 말할게요. g제곱 마이너스 g 더하기 2는 0이라는 걸 이끌어낸 다음 넘기고 나누기 4한 거죠. 걔로 묶는다라는 개념을 쓰던가 아니면 이 식을 얘로 나눈다라고 쓰면 여기 이것만 부연 설명할게요. 주어진 식이 g제곱 마이너스 g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g 세제곱 더하기 2g고요. 나머지가 2g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얘가 얼마라고 써있어? 0이잖아요. 그래서 지워진다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지워진다는 개념이죠. 맞죠? 너는 왜 굵은 글씨는 왜 해놓은 거야? 타이핑을 잘못한 것 같은데. 자, 20번, 21번 또 질문이 없네. (20번) 보겠습니다. y는 kx 위에 있는 한 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최고 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fx가 있다. 이 fx가 y는 kx 플러스 1에 접한대요. 그렇게 할 때 양의 실수 k의 값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프가. 얘 꼭지점이 어딘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그려집니다. y는 kx 그리고 y는 kx 플러스 1에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풀 거냐? 일단 꼭지점이 y는 kx 위에 있다고 했으므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그냥 뭐 ak, a,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fx라는 것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ak라고 쓸 수 있고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ak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얘와 접한다는 거라서 둘을 갖다라고 놓고 이항했을 때 0은 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ax a제곱 마이너스 ak 플러스 1이 되는데 얘의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죠. k 마이너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제곱 마이너스 ak 플러스 1이라고 쓰면 얘가 뜹니다. 그래서 k는 2가 돼요. 식 되게 깔끔하게 나오죠. 전개하면 얘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이 kx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 그걸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써주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됐었다. 한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하죠. 22번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도형의 방정식까지 배웠다면 얘를 풀이하는 게 훨씬 간단해져요. 훨씬 간단합니다. 훨씬. 정말 훨씬 간단한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도형의 방정식 같은 거 배웠던 사람들도 이걸 써먹을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도형의 방정식 다 했잖아. 너도 했지, 너도 했지, 너도 했지, 너도 했지. 근데 이제 보통 떠올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안녕. 여기 또 터프가이 하나 등장해.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수업을 안 끊기게 하려고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부터 이야기하죠. 이거는 계속 이야기할 거고 3학년 때까지 씁니다. 쓰는 아이디어예요. 근데 뭐 나랑 계속 하다 보면 대답을 할 텐데 보통은 그냥 꾸준히 대답을 못 하죠. 넓이라는 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죠. 맞아요? 자, 높이의 의미가 뭐예요? 높이라는 게 뭐야? 웃기고 있어. 어떻게 높이가 탄젠트야? 높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냐. 야, 높이가 뭐냐니까 뭘 대답을 못해. 높이가 뭐야, 높이가? 삼각형의 높이가 뭐냐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높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야? 너희 맨날 좋아하는 표현 있잖아. 그냥 위에서 수선의 발 내리면 거기까지 거리. 니네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 자,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y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8x가 있고요. 마이너스 x 더하기 4를 그어서 여기 b라는 놈이 4,0. 그럼 a라는 놈은 뭐 금방 구하죠. 어쨌든 구할 수 있죠. a, b가 밑변이에요. 근데 넓이의 최대를 구해달래. 그럼 밑변은 고정됐으니까 높이가 최대가 되면 돼. 높이가 뭔데 최대를 어떻게 구해? 높이가 뭐예요?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항상 하는 멘트죠. 초등학교 때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그림을 항상 봤어요. 이 삼각형 넓이랑 이 삼각형 넓이랑 이 삼각형 넓이랑 이 삼각형 넓이가 다 똑같아요. 왜? 왜 똑같아? 높이가 뭔데? 평행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높이의 정체는, 높이의 의미는 평행선 사이의 거리예요. 즉 얘랑 평행한 애 중에 평행한 애를 기준으로 높이란 걸 따진다는 거예요. 높이는 항상 얘랑 평행한 걸 기준으로 따집니다. 자, 그럼 만약에 내가 K라는 게 여기 있으면 높이는 이만큼이죠. 맞아요? K가 여기 있으면 높이는 이만큼이죠. 높이가 더 높아졌지. 그럼 높이가 제일 높을 때가 언제야? 접할 때입니다. 접할 때요. 이게 문제에서 말하는 최대가 될 때의 K입니다. 접할 때요. 평행한 애랑 접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평행한 밑변과 평행한 직선이 접할 때 높이가 최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높이라는 건 뭐니까? 평행선 사이의 거리니까. 문제는 그거죠. 문제는 이거를 너희들이 모른다.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알면 조금 더 편하게 풀 뿐이에요. 알면 좀 더 편하게 풀 뿐이고 모르면 못 풉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어차피 우리한테 물어보는 항상 최대값을 물어본다면 이 문제는 뭐가 될 거니까 2차 함수가 될 거니까 원래 이 점을 그냥 뭐 k,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8K라고 써서 K에 대한 2차식을 쓰면 되는 문제예요. 원래는 그러면 됩니다. 풀려요. 풀립니다. 풀이가 그냥 몇 줄 더 길어질 뿐이에요. 좀 식이 좀 더 복잡하다고 느낄 뿐이죠. 안 풀리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푸는 게 또 뭐 엄청 짧고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계산 능력으로는 그렇게 엄청 짧아지진 않습니다. 22번 마지막 문제예요. 그쵸? 이건 동해고에서도 다 맞는 애들이 없다고 말 못하겠네요. 있더라고. 이때 100점 한 5명인가 6명 나왔다 했어요. 학교에서. 동해고는 애초에 공부 좀 더 열심히 하는 애들도 가고 그러니까. 그쵸? 내가 같이 하던 친구한테 말했는데 일반적으로 그 문과 고등학교 고국고, 고양국제고, 동해고 이런 학교도 기본적으로 언어 계열은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뭐 유학도 다녀오고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교환학생도 다녀오고 그런 애들이 많아서 걔네들을 영어로 판가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학으로 갈려요. 성적은 수학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가 어느 정도 난이도는 있어요. 고양국제고가 좀 더 그 난이도는 있는 편이고요. 동해고는 보통 외고보다 국제고가 성적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동해고보다는 고국고가 좀 더 높죠. 뭐 그래도 동해고도 잘하는 애들은 많아서. 좀 독하게 말하면 요거 걔네는 학교 평균이 60점대입니다. 이 시험. 절반 이상이 60점 넘어요. 1등급 맞는 애들이 말했다시피 3개까지가 1등급이에요. 4개 틀린 순간 바로 2등급 됩니다. 그러니까 다 열심히 해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보통 요런 문제 다 틀린다는 거지, 사실상. 거의 다 틀린다는 거예요. 뭐 8할은 틀리겠죠. 9할은 틀리겠죠. 어쨌든 말 줄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래도 못할 정도는 아니다. 그런 말까지 하고 싶고요. 좀 간추려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죠. 이 표현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얘랑 평행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입니다. 뭔지 모르니까 a라고 쓴 거죠. 얘랑 접하는 상황이잖아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8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 0은 2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a는 0. 내가 찾는 건 얘가 접한다라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고 싶은 게 지금 누구야? 맞아, K야.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내가 필요한 건 최대가 될 때의 요 삼각형의 넓이야. 얘가 아니야. 접하는 건 관심 없어. 이 K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까 나왔어요. 광동구 문제에서 접한다 라는 것은 판별식 0이다. 동시에 완전 제곱식이다. 그러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2에 어떤 x-k의 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K 누구야? 축입니다. 4분의 9예요. 바로 나오죠. 우리가 A를 구할 이유가 없어요. K도 나왔습니다. 그럼 이 라지 A도 나와요. 라지 A 얼마일까요? 이거 암산으로 됩니다. 누굴까요? 누구예요? 누구야? 암산으로 돼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요. 왜일까요? 교점을 구하는 아이디어로 우리가 종종 사용할 수 있는 게 A와 B라는 애의 정체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8x와 마이너스 x 더하기 4의 근입니다. 그쵸?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4는 0인데 맞아요? 한 근이 뭐예요? 4잖아. 그럼 다른 근은 뭐예요? 곱이 2여야 되니까 2분의 1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난 정작 이걸 안 썼잖아. 왜 안 써도 알 수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 아이디어인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받아들이세요. 난 곱으로 이야기했지만 합도 안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2차 함수 때 2차 방정식 2차 함수 관련했을 때 이야기했는데 이 둘의 합과 이 둘의 합과 이 둘의 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둘의 합은 이거의 2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K가 4분의 9가 떴죠. 둘 더해서 2분의 9여야 됩니다. 4죠? 2분의 1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냥 반응도식 풀어도 되지만.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저 넓이를 구하는 아이디어가 여러 개 될 수 있어요. 여러 개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보통 요거예요. 사다리꼴인가요? 아니죠. 2분의 1 대입하면 얼마니? 이거 보통 y좌표 못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2분의 1은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에 대입하면 되지만 얘가 더 편해 보이지 않니? 그래서 2분의 1 대입하면 얼마예요? 그래서 2분의 7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k가 내가 4분의 9라고 찾았잖아. 그치? 4분의 9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여기다 대입하는 게 맞아요. 아, 근데 징그럽게 생겼네. 8분의 63? 오, 숫자 왜 있다, 왜야?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두 가지 풀이를 제시할게요. 두 가지 풀이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렇게 생겨먹은 도형의 넓이를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쵸? 우리가 배운 건 사실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 나올 수 없나요? 아니에요. 얘랑 얘 더한 거에서 이거 빼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도형이 돼버리죠. 그쵸? 그래서 얘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2분의 7 더하기 8분의 63 8분의 28 더하기 8분의 63 8분의 28 91 곱하기 높이 4분의 9부터 4분의 2까지 4분의 7 곱하기 2분의 사다리꼴에다 삼각형 얼마예요? 여기 4,0부터 여기까지 넓이잖아. 그치?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6 4분의 7 곱하기 8분의 63 빼기 여기 삼각형 넓이는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7 곱하기 2분의 7 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면 돼요. 하기 쉽게 생겼는데 그렇죠? 그래도 좀 편하네요.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8분의 7로 묶으면 8분의 91 8분의 63 빼기 7이 나옵니다. 8분의 7로 묶으면 8분의 7, 8분의 7, 8분의 7이 돼요. 자, 계산하면은 이게 140, 154에서 7 뺐으니까 더하라고 돼 있네. 7 뺐으면 147. 숫자가 너무 이상한데? 이 정도로 이상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 다시 보죠. 왔는데 8분의 63이 너무 지저분해서 요상하네요. (2분의 7) 8분의 63 4분의 9 4분의 2 4분의 7 그래서 8분의 28 8분의 91 곱하기 4분의 7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8분의 63 4분의 16 7 곱하기 2분의 1 2분의 6 4분의 7 곱하기 4분의 80분의 63 빼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7 2분의 7 8분의 7 여기 7 와 49 빼야 되는데 그쵸? 근데 그래도 이상하긴 하다. 154에서 49 빼면 105 여기 이상하긴 하죠. 56이죠. 그쵸? 고마워요.
98. 98. 약분이 좀 되나요? 그래도 8분의 7 곱하기 8분의 98. 4분의 49. 32분의 343. 그럼 더하면은 375. 얘가 답이겠네요. 자, 그럼 이야기를 합시다. 이것도 분수가 너무 많아서 귀찮으니까, 그쵸? 우리 중학교 때 그런 걸 배웠어요. 1대1 대 루트 2. 혹시 알아요? 1대1 대 루트 2라는 거 알아요? 알아? 기울기가 1이라는 거 지금 보이죠? 뭐 과정 중에 보였는데 여기 2분의 7이고 2분의 7이죠. 그래서 AB 길이가 얼마예요? 2분의 7 루트 2입니다. 그렇죠? 여기 길이가 2분의 7 루트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 이딴 거의 높이를 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울기가 1, 마이너스 1이죠. 그쵸? 맞아?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몇 대 몇이야? 중학교 때 배웠죠? 45도라고. 그럼 얘도 몇 도예요? 45도죠. 그래서 루트 2대 1대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지금 4분의 9를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빨리 푸는 요령이에요. 이거 하기 싫은 사람은 4분의 9일 때 여기다 4분의 9 대입하면 4분의 7이 뜹니다. 8분의 14죠.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8분의 얼마예요? 얘에서 얘 빼면 49인가요? 그래서 4루트 2분의 여기가 8분의 49니까 루트 2대 1대 1이라서 여기 길이가 저희 높이가 8루트 2분의 49가 됩니다. 그래서 둘 곱하는 거라서 얘랑 얘랑 약분되고 곱하면 32분의 343 뜨죠. 이해됩니다. 1대1 대 루트 2만 써서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그럼 요 과정이 사라지죠. 맞아요. 1대1 대 루트 2를 쓸 때 우리가 45도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중학교 지식을 가져와서 계산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어렵죠. 이건 되게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는 잘 못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알고는 있죠. 자, 10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더하면 875는 똑같죠. 근데 이거를 나눠 할 거냐 아니면 저렇게 한 번에 할 거냐. 이해력이 높아지면 풀이는 짧아질 때가 꽤 많아요. 연습 과정에서 하는 건 이해력을 높이는 겁니다. 어떻게든 머리를 괴롭히고 몸을 편하게 하는 것. 알았죠?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자, 10분 쉬었다 하죠. 근데 카톡으로 제가 질문했을 때는 케일이 안 그래도 유명하시죠?